안녕하세요. 제니퍼 소프트의 이강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니퍼 소프트에서 어플리케이션 퍼포먼스 매니지먼트 솔루션인 제니퍼를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제니퍼는 모니터링 영역 중에서도 웹 어플리케이션의 성능에 초점을 맞춘 도구인데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실 때 로딩이 오래 걸려 답답하거나 에러가 발생해 빈 화면이 나오거나 하면 안 되겠죠. 제니퍼는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시 인지하고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제니퍼는 시스템 운영자가 성능의 변화나 에러 발생 여부를 즉시 인지하실 수 있도록 주요 성능 지표를 1초 내에 실시간으로 전달드리고 있는데요. 덕분에 제니퍼는 지금 이 순간 서비스의 상태를 알기 위한 가장 신뢰성 있는 도구로 인정받으며 국내 APM 시장에서 2005년부터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모니터링 분야의 과제를 시스템의 복잡도 증가 측면에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시스템은 점점 더 복잡해져만 가는데 개개인이 발휘할 수 있는 운영 역량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웹 서비스는 실시간으로 운영된다는 특성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금 당장 불편함을 겪고 있는 사용자가 있다는 뜻이고요. 시스템 운영자는 즉각적으로 대응을 취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1분 1초가 급박한 상황에서 시스템의 복잡성에 발목이 잡혀서 지금 이 에러는 무슨 뜻이지?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지? 하면서 문제 해결이 느려진다면 그만큼 장애 시간도 늘어나게 되겠죠. 이런 복잡성은 평상시에도 부담이 됩니다. 서비스의 전체적인 그림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면 서비스가 느리다고 느껴져도 정확히 어디에서 느려졌는지 알 수가 없고요. 그만큼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어려워지겠죠. 혹은 서비스가 제공하는 기능이 너무나도 다양하다 보니까 그 많은 기능들 중에 일부 기능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운영자가 이를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넘어가실 수도 있겠습니다. 시스템의 현재 상황을 알 수 있는 강력한 분석 도구가 없다면 이렇게 답답한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데요. 시스템의 복잡성 증가가 운영 비용의 증가로 너무나도 쉽게 이어지는 것이죠. AI는 그 해결책에 해당합니다. AI는 데이터를 이해하는 알고리즘으로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요약하거나 필터링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운영자 대신 분석의 일부를 수행해 문제의 원인을 찾거나 아니면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AI를 도구로 복잡성을 다룰 수 있다면 그만큼 한 사람 한 사람이 낼 수 있는 운영 역량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고 그만큼 운영 비용의 증가도 억제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일은 데이터가 문제와 해결책 사이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복잡한 시스템이 생성하는 대량의 데이터는 인간의 인지 한계를 넘는다는 문제가 있고요. 인공지능 기술은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잘 동작한다는 성질이 있습니다. 복잡한 시스템을 다루는 모니터링 도구가 인공지능 기술과 잘 어울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간혹 이런 AI 기술을 도입한다고 했을 때 머신러닝과 같은 무거운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 추가적인 서버 자원이나 추가적인 비용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 제니퍼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니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AI 기능을 기존의 장비 위에서 구동될 수 있도록 최적화하여 설계하고 구현했기 때문에 최신 버전의 제니퍼만 설치를 하시면은 이 모든 AI 기능을 사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용을 기술적으로 억제하는 선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효용이 커질 스윗스팟을 찾아 AI 기능을 발굴하고 개발하는 것이 바로 제가 엔지니어로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오늘 저는 제니퍼의 AI 기능에 대해 소개드리고자 하는데요. 시간 관계상 모든 기능을 소개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알차게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매트릭 분석과 트랜잭션 분석에서 AI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인사이츠라는 이 두 가지를 아우르는 기능과 마지막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한 신기능 순서대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교적 널리 보급된 기술인 이상치 탐지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어노말리 이벤트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름 그대로 지표로부터 어노말리를 찾아 이벤트 형태로 운영자분께 알려드리는 기능입니다. 과거에는 시스템 운영자가 직접 지표들을 살펴보면서 이 지표로 봤을 때 우리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스스로 답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스템이 점점 더 복잡해지면서 그만큼 모니터링 해야 할 지표도 많아졌는데요. 약간만 예를 들어도 이제 요청마다 응답 시간이 있고 그중에 SQL에 걸린 시간이 있고 하드웨어마다 CPU 메모리 사용률이 있고 어쩌면 서비스 전체의 TPS나 동시 사용자 수도 함께 살펴보셔야겠죠.
이렇게 많은 데이터셋을 사람이 일일이 살펴보는 게 이젠 불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제니퍼는 서비스 운영자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이러한 지표 분석을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한 것이죠. 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현재 상태와 정상 범위를 실시간으로 살펴서 비정상적인 변동이나 이상 징후가 나타날 경우 즉시 알려주게 되고요. 그럼 운영자는 그 상황을 파악하고 서버를 재시작한다거나 코드를 수정하거나 잘못된 네트워크 설정을 고치는 등의 조치를 취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은 이런 알림 기능을 사용하는 게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성격이 다양한 다른 여러 가지 지표에 대해서 이렇게 정상 범위를 설정을 하는 게 기능을 만든 저희들에게도 다소 번거롭다고 느껴졌습니다. 저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상 범위 설정 추천 기능을 만들었는데요. 이 설정 추천 기능은 어제 하루 동안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동작했다는 가정 하에 정상 범위를 시뮬레이션 합니다. 혹은 이제 더 포괄적인 결과값을 사용을 하고 싶으시다면 지난 7일간의 더 큰 데이터를 사용하는 시뮬레이션을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여러 지표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알림을 설정하는 일괄 설정 기능까지 지원을 해 이러한 어노멀리 이벤트 기능을 쉽고 빠르게 활용하실 수 있게 만든 것이죠. 저희는 이렇게 데이터로 인사이트를 제공드리기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누구나 사용하기 쉬운 모니터링 제품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노멀리 이벤트로 시작된 지표 분석은 매트릭스 상관 분석으로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이 매트릭스 상관 분석은 시스템의 여러 가지 지표들에 대해 얽혀있는 복잡한 상관관계를 서비스 운영자가 쉽게 파악하실 수 있게 돕는 기능인데요. 예를 들어 앞에는 시스템 CPU 사용률이 급증해 어노멀리 이벤트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액티브 사용자 수나 데이터베이스 커넥션 수와의 관계를 함께 살펴 근본 원인을 찾아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 예시 같은 경우에는 액티브 사용자 수가 가장 상관성이 높은 지표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 정도가 마이너스 0.14로 사실 크지는 않습니다. 상관관계 분석이라고 한다면은 보통 동시에 높아지거나 동시에 낮아지는 지표 사이에 상관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시차를 두고 전파되는 장애 현상을 추적하는 데는 약한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트래픽이 폭증해 문제가 생기고 있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요. 먼저 트래픽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CPU 사용률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응답 시간이 느려지는 식으로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이러한 상황이 사람에게는 그 패턴이 명확해 보이지만은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 일이 동시에 발생한 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 상관성이 낮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니퍼는 시차 상관관계 분석까지 지원을 해가지고 이런 전후 관계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도록 했는데요. 5초 간격으로 움직이며 약간 앞서거나 약간 뒤처지는 지표들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문제 상황 전후에 어떤 다른 특이사항이 있었는지를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매트릭 분석은 시스템 전반의 성능에 대해서 다루고요. 반면 트랜잭션 분석 같은 경우에는 개별 사용자 경험을 다루게 됩니다. 이 엑스뷰 차트 같은 경우에는 제니퍼 트랜잭션 분석의 핵심인데요. 엑스뷰에서 사용자의 요청 하나는 점 하나로 표시가 되며 X축으로는 사용자 요청이 완료된 시점을, Y축으로는 그 요청을 수행하는 데 걸린 시간을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엑스뷰의 위쪽에 점이 많이 있다면 그만큼 지연되는 트랜잭션이 많다는 뜻이고 성능을 개선할 만한 여지가 있다라고 해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엑스뷰의 아래쪽에 점이 잘 깔려 있다면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트래픽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엑스뷰 차트는 또한 개별 트랜잭션 분석으로 가는 입구 역할도 해줍니다. 엑스뷰에서 트랜잭션을 선택을 하시면은 이렇게 타임라인이라든지 플레임 그래프, 콜트리와 같은 개별 트랜잭션 분석 도구에도 접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엑스뷰는 굉장히 강력한 분석 도구이지만은 제니퍼를 처음 사용해 보시거나 이 도메인에 좀 낯선 분들은 이 엑스뷰 차트를 해석하는 게 다소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그 이유는 산점도에서 보이는 이런 모양과 시스템의 트래픽 처리 현황을 연관지어 생각하는 것이 제니퍼 밖에서는 다소 드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런 간극을 좀 좁히고자 엑스뷰 패턴 인식 기능을 개발했습니다. 엑스뷰 패턴 인식 기능은 현재 엑스뷰 상태를 분석을 해서 현재 시스템 상황이 정상적인지 비정상적인지, 비정상적이라면 어떤 원인이 있을지 판단해서 이 엑스뷰 차트를 해석할 수 있는 한 가지 방안을 제공해 드립니다. 먼저 지연 트랜잭션이나 에러 트랜잭션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 현재 상황이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라고 인식이 되고요. 비정상 상황이 인식되었을 경우에는 이 엑스뷰의 현재 상황이 파도치기 패턴이나 폭포수 패턴과 같은 엑스뷰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장애 패턴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혹은 사용자 정의 패턴을 직접 등록하신 경우에는 이 사용자 정의 패턴이라는 과거에 이 시스템이 겪었던 상황과 현재 상황이 얼마나 비슷한지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엑스뷰 차트의 모양새가 이렇게 특정 패턴을 따른다는 걸 알게 되면 그에 따른 증상이나 원인을 파악할 수가 있어서 문제 해결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앞에 보이시는 이 파도치기 패턴 같은 경우에는 트래픽이 많아졌다, 적어졌다 하는 가운데 이 응답 시간이 트래픽의 양에 민감한 상태라는 뜻인데요. 트래픽이 많아져도 시스템은 이 트래픽을 지연되는 트랜잭션 없이 안정적으로 처리를 해야만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트래픽의 양이 많아짐에 따라 응답 시간이 지연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병목 지점을 찾아 해결하지 못한다면 트래픽이 일정 임계를 넘겼을 때 더 심각한 장애 상황으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엑스뷰 패턴 인식 기능은 딥러닝 모델을 학습해 개발했습니다. 덕분에 굉장히 높은 정확도를 얻을 수 있었고요. 그러면서도 이런 연산을 서버가 아닌 프론트엔드에서 수행하도록 해서 추가적인 서버 자원을 전혀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빠른 레이턴시를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엑스뷰 차트는 1초마다 갱신되는 실시간 차트이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마다 이 패턴의 일치율을 계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걸 가능하게 한 이 딥러닝 온 브라우저 구조는 그 독창성과 유용성을 인정받아 특허로도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패턴 인식 같은 카테고리 인식 모델을 학습을 한다고 하면은 고정된 카테고리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입력된 사진이 강아지 사진인지 고양이 사진인지를 구분하는 이미지 인식 모델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요. 입력된 이미지가 강아지면은 0, 고양이면은 1을 응답하는 식으로 학습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런 전통적인 구조만으로는 사용자 정의 패턴과 같은 확장성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퓨전 러닝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이 모델을 학습을 했습니다. 퓨전 러닝에서 이 모델은 하나의 데이터를 입력받아 하나의 카테고리를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두 개의 데이터를 입력받아 그 두 데이터 사이의 유사도를 반환하는 식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상황과 사용자 정의 패턴 같은 경우에는 그 모양이 눈에 띄게 다르니까 모델도 그만큼 낮은 숫자를 반환을 하게 되고요. 폭보수 패턴과도 마찬가지겠죠. 반면에 파도치기 패턴과는 유의미한 유사성이 발견이 되어서 56%라는 유의미하게 높은 숫자를 모델도 반환을 해줍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드리는 샘플 패턴과 함께 이 엑스뷰의 사용법을 익혀나가시다가 엑스뷰에 좀 익숙해지고 나시면은 사용자 정의 패턴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각 서비스 상황에 맞는 날카로운 모니터링을 해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연한 구조 덕분에 가능한 일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바로 유사 애플리케이션 검색입니다. 유사 애플리케이션 검색은 응답 패턴이 유사한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찾는 기능으로 응답 패턴이 유사한 어플리케이션들끼리는 그 트랜잭션의 세부 사항도 굉장히 유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문제나 같은 증상을 공유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시스템을 운영하시다가 특정 어플리케이션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어플리케이션 검색 기능을 활용을 하셔서 그 문제가 영향을 미치는 범위나 혹은 그 원인을 찾아가는 데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드릴 기능은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라는 기능입니다.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는 앞서 소개해드린 매트릭 분석과 트랜지션 분석을 아우르는 넓은 범위의 분석을 지원하는 기능인데요.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는 선택된 도메인이나 인스턴스에 대해 최근 10분간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하여 문제를 자동으로 검출해 줍니다. 여기서 문제란 트랜잭션에서 발생하는 에러와 매트릭에서 발생하는 어노말리로 구분이 되는데요. 각각의 에러와 어노말리는 분 단위로 그룹화되어 히트맵 차트로 보여드리고 있어서 이 에러의 발생 추이나 빈도를 한눈에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 운영자가 직접 트랜잭션이나 매트릭과 같은 러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문제를 찾아내고 이를 보기 좋게 모아서 시각화해야 했다면은 이제는 일종의 전문가 시스템인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의 도움을 받아 그러한 분석을 더 빠르게 하실 수 있게 된 것이죠.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 히트맵에서 이렇게 문제를 선택을 하시면요. 하단에 있는 요약 카드를 통해 더 상세한 정보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약 카드에는 트랜잭션의 응답 시간이 너무 깁니다 라는 간단한 설명과 함께 트랜잭션을 분석하거나 제한 시간을 조정해 보세요 라는 추천 행동이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트랜잭션이 정말로 좀 느려도 괜찮은 트랜잭션인 경우에는 화면을 번거롭게 여러 번 이동하실 필요 없이 이 안에서 바로 설정값을 수정을 해가지고 이 에러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AI가 찾은 이 에러가 정말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일 경우에는 트랜잭션 분석을 통해 추가적인 원인을 찾아야겠죠. 배드 리스폰스 타임 에러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어디에서 이 트랜잭션이 지연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저희는 스택 트레이스를 분석하기 위해서 스택 트레이스 플라이트 레코더라는 기능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립 함수가 전체 응답에 걸리는 시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다가 저희 프로세스가 이렇게 슬립 상태에 빠졌는지 호출 스택을 따라 더 자세한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립은 DBCP라는 곳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DBCP를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니 전체 응답 시간의 약 74%를 차지하며 응답 지연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톰캣의 DBCP는 데이터베이스 커넥션 풀의 약자로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작업이 시스템 트랜잭션 지연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스택 트레이스를 더 분석을 해보면은 코드의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이 데이터베이스 쿼리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 각각의 쿼리에서 어떤 요청을 했길래 이게 이렇게 느려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저는 해당하는 코드를 수정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데이터베이스의 사양을 조정한다든지 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듯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는 문제를 찾아서 저에게 보여주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가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보통 가장 오래 걸리는 일은 관련 있는 데이터를 한 군데에 모으는 작업이게 되는데요. AI의 도움을 받아 이러한 분석의 앞부분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할 수 있으면 그만큼 문제 파악과 문제 해결을 더 빠르게 하고 장애 시간을 짧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드릴 내용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신기능입니다. 이 생성형 AI가 요즘 굉장히 뜨거운데요. 생성형 AI가 APM과 만난다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컴퓨터가 숫자를 자연스럽게 다루듯이 사람의 언어를 자연스럽게 다룰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지 얼마 안 되었고 저희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 새로운 능력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아직 그 정답을 알고 있지는 못한데요. 다만 저희가 연구하고 배우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만한 서비스와 기능을 만들어 이 자리에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제니퍼 챗봇과 대화형 분석입니다. 제니퍼 도움말 챗봇은 24시간 언제든지 제니퍼 사용 중에 생긴 궁금증을 풀어주는 서비스인데요. 이 챗봇은 최신 LLM 기술을 활용하여 사용자의 질문 의도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답변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챗봇 사용자는 제니퍼의 좀 복잡한 기능이나 설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일일이 매뉴얼이나 기술 문서를 살펴볼 필요 없이 즉각적으로 원하는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제니퍼 챗봇의 웹플럭스 환경에서 비동기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나요? 라고 질문을 한다고 하면은 이 챗봇은 제니퍼에서 오픈 텔레메트리를 활성화해 비동기 모니터링을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관련된 도움말 문서로 이동하는 링크도 제공을 드려서 사용자가 추가적인 사항을 살펴보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챗봇이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맞춤 RAG 시스템에 있습니다. RAG, 그러니까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은 일반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LLM에 도메인에 특화된 자료를 전달해서 답변의 정확도를 높이는 기법입니다. 제니퍼 챗봇은 제니퍼의 매뉴얼 문서를 활용해서 제니퍼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갖추고 있고요. 여기에 관련된 문서를 찾는 검색 시스템도 저희 용례에 맞추어 직접 구현해서 사용하고 있는 덕분에 오픈AI의 GPT-S나 아마존의 캔드라와 같은 범용 솔루션을 사용하시는 경우에 비해서도 한층 더 높은 품질의 답변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제니퍼 챗봇은 현재 APM 사용자분들에게 공개가 되어 있고요. 지난 1년 동안 운영이 되면서 100분 이상이 해주신 10,000개 이상의 질문에 답변을 하며 그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니퍼 APM을 사용하고 계신 고객분이 계시다면 계정 발급을 요청해 모니터링에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어지는 대화형 분석은 한층 담대한 시도입니다. 대화형 분석은 서비스 운영자가 복잡한 쿼리 언어를 사용할 필요 없이 일상적인 자연어로 요청을 주시면 그에 맞는 데이터를 제공해 드리거나 분석 결과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스턴스를 선택을 하고 해당 인스턴스의 응답 시간과 에러 개수를 차트로 그려주세요 라고 요청을 한다면 AI는 이렇게 차트를 그려주게 되고요. 그 밑에는 데이터에 출처가 되는 API를 함께 제공드려서 추가 검증이나 아니면은
이제 추가적인 분석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예시 같은 경우에는 응답 시간과 에러 개수가 함께 증가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좀 더 자세한 숫자를 알기 위해 테이블 형태로 같은 데이터를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같은 데이터를 요청했기 때문에 정확히 같은 API를 한 번 더 호출하신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요청한 대로 시간별 응답 시간과 에러 개수를 테이블 형태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에 응답 시간과 에러 개수가 크게 증가하는 정황이 확인이 되었는데요. 이 시간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마침 AI가 추천 질문을 만들어 주었는데요. 해당 시간대의 주요 트랜잭션 목록을 한번 확인해 보라고 제안을 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매트릭 분석을 통해 시스템의 전반적인 이상 상황을 살피고 트랜지션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원인을 찾아가는 이 흐름을 AI도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AI가 제안한 바에 따라서 주요 트랜지션 목록을 한번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다른 API로 호출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AI가 이렇게 주요 트랜지션 목록을 요약해서 보여주니까 문제 상황이 한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응답 시간이 오래 걸려서 배드 리스폰스 타임 에러가 발생하는 트랜잭션들이 있고, 그 외에 응답 시간은 좀 더 빨랐지만 서비스 익셉션이 발생하고 있는 트랜잭션도 보이네요. 그러니까 최소한 2개 이상의 에러가 발생을 한 경우이고요. 그 외의 트랜잭션들도 응답 시간이 20초가량으로 굉장히 느린데, 이에 대한 해결책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문제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 저희가 의도적으로 개발을 한 어플리케이션인데요. 만약에 실제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어플리케이션 이름을 보고 어떤 비즈니스 로직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도 짐작해 보실 수가 있겠죠. 대화형 분석은 이렇게 다재다능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뽑아서 보여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에러를 분석하는 일 또한 굉장히 잘할 수가 있습니다. 트랜잭션을 분석을 하시다가 에러가 발생한 트랜잭션이 발견된 경우에는 거기에서 바로 대화형 분석을 통해 이 에러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대화형 분석은 LLM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IT 지식에 더해 저희 트랜잭션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스택 트레이스라든지 프로파일 아니면 에러 메시지와 같은 데이터를 응용을 해서 문제를 진단하고 그 해결 방법을 제안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배드 리스폰스 타임 에러가 발생한 트랜잭션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면요. 응답이 느려지는 이유는 SQL 쿼리 때문이다 라고 AI가 진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파일 데이터로부터 SQL 실행에 걸린 정확한 시간을 가져와서 이렇게 알려드릴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LLM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IT 지식을 활용해 SQL 쿼리를 최적화할 수 있는 기법들도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은 에러 알림 창에서도 바로 대화형 분석으로 이동하셔서 마찬가지로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기능은 급박한 상황에서 더욱 유용하겠죠. 서비스 운영자분들께서 조금이라도 빠르게 문제 상황을 파악하고 유효한 조치를 찾아내실 수가 있다면 그만큼 장애 시간을 짧게 하고 운영을 효율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성형 AI가 APM과 만나서 할 수 있는 멋진 아이디어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능들이 지금은 다소 제한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가장 큰 한계는 대화형 분석과 제니퍼 챗봇이 최상의 결과물을 제공드리기 위해 최상급의 LLM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오픈 AI 등의 외부 API를 호출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제니퍼 챗봇 같은 경우에는 현재 APM과 별도의 서비스로 제공드리고 있으며 대화형 분석 같은 경우에는 외부 API 호출이 가능하신 경우에만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렇게 시스템의 복잡성 증가가 운영 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제니퍼와 AI를 활용해 이런 복잡성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앞으로도 시스템의 복잡성은 가파르게 커질 전망입니다. 서버를 클라우드에 구축하고 쿠버네티스로 리소스를 관리하며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에 맞춰서 시스템을 개발하는 일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는 하나의 커다란 시스템을 작은 시스템 여러 개로, 그리고 하나의 커다란 조직을 작은 조직 여러 개로 나누어서 개별 시스템과 조직을 더 단순하게 하고 유지를 더 쉽게 하려는 움직임입니다. 덕분에 이전에는 구현하기 힘들었던 더 커다란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강점이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시스템이 크고 복잡해지다 보니까 이러한 전체적인 그림을 파악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저희를 비롯한 모니터링 도구들은 이렇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계속해서 진화를 하고 있고요.
저는 주로 AI와 함께 발전하는 제니퍼 APM에 대해 소개를 드렸습니다. 저희 제니퍼 부스에 방문하시면은 AI뿐만 아니라 쿠버네티스와 함께 발전하는 제니퍼도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니퍼 소프트의 AI 적용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드린 R&D 이강훈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발전된 APM 제공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